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채권을 공부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자산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죠? 자산 중에서 지금 유형자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배웠죠. 자, 재고자산 관련 채권으로 매출채권을 배우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재고자산 확장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품을 그죠 예상으로 그죠 샀을 때 발생한 채권이 매출 채권이니까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재고자산 관련해 가지고 계산할 때 5개 그 T 계정 정의했잖아요. 그 5개 T 계정에서 2개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 계정을 그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확장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이야기 할 텐데, 역시 채권이기 때문에 가장 주된 회계 처리는 뭐예요? 채권이 떼인 경우예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뭐죠? 대손이 돼서. 또 손상이라고 하는 이 회계 처리가 주 내용이 되겠고요. 시험은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 비용, 대손 상각비 얼마냐. 더 나가서 대손 회계 처리는 그 충당금 설정법으로, 그죠? 손실 충당금, 평가 계정을 써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기말 충당금 얼마냐, 더 나가서 그 기말 매출채권 장부금액 얼마냐 등이 물음이고요. 더 나가서 이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봅니다. 물론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대손 상각비만큼 그죠? 이익이 감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매출채권 안에는 엄이 있죠. 받으름이 있습니다. 그죠? 매출채권은 알듯이 예상매출금과 받으름인데요. 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할인에 관한 그죠? 회계처리 관련 계산이 그죠? 공부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죠. 예. 자, 이 시간에 대손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럼 이제 대손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두 계정을 그죠? 다시 받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듯이 지금 매출 원가 계정하고 매출 계정이 있었고요. 그죠? 관련해서 이제 아래에 매입과 예상 매입 관련해 가지고 매입 채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예상 매출과 관련해 가지고 뭐예요? 그죠? 매출 채권. 그리고 그 딸린 평가 계정으로 뭐예요? 대손 충당금. 자, 그래서 주물음이 대손 상각비인데요. 대손 상각비는 대손 충당금에서 그죠? 대변 항목이고 이걸 이제 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T 계정을 완성하면 됩니다. 이제 기초, 기말, 대손이죠. 그 다음에 대손된 게 해수가 되면 충당금을 늘리죠. 그래서 대손금 해수. 주약해서는요, 이 해수는 대손된 게 해수가 된 거예요. 매출 채권이 해수된 게 아니라 대손 처리했던 게 해수가 된 경우라는 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기초, 기말, 그 다음에 예상 매출, 그 다음에 해수, 그 다음에 대손. 자, 이 두 금액은 알듯이 같죠? 예, 같고. 그 다음에 핵심은 예를 물어볼 때 이 결정이 지금 기말의 대손 충당금, 기말의 해수가 불가하리라고 예상되는 그죠? 대손 예상액을 찾는 게 핵심인데 얘는 어떻게 찾나요? 그죠? 기말 매출채권을 기초로 대손 예상액을 찾거든요. 그래서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수 가능액. 해수 가능액을 이제 우리는 현금 흐름 추정액인데요. 이 채권 관련해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 추정액을 그죠? 알면 차감하는 게 뭐예요? 그거 대손 예상이 되겠죠. 그죠? 해수가 불가능한 금액. 또 하나 접근 방법은 그 대손율.
대손율을 그죠? 통해서 대손 예상액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두 가지죠. 미리 현금 흐름을 줄 수도 있고 대손율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자, 먼저 핵심 체크 먼저 해볼까요? 핵심 체크. 대손 기말의 대손 추정액 계산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서 그죠? 해소 가능액을 그죠? 빼서 구할 수도 있고 대손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또 하나 체크할 것은 이제 그 기말 채권 잔액을 총액으로 주기도 하고 개별 채권으로 주기도 합니다. 친절 안 친절 되겠죠. 총액으로 대손 예상액을 추정할 수도 있고 개별 채권별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보죠. 자, 합격일은 2000X년도 매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 3만 원이다. 2000X년 말 X2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X2년도가 당기기 때문에 이 X년 말 충당금 잔액은 기초가 되겠고 5월 23일 날 매출채권 3만 7천원이 대손이 발생했고 8월 18일 날 전년도 대손 처리했던 게 회수가 됐어요. 일부가. 그리고 기말 매출채권 500에 대해서 추정 미래 현금 흐름, 즉 회수 가능액이 495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자, 일단 얘 물어봤거든요. 그죠? 주 물음이 얘인데 그러면 일단 X 지금 2년도거든요. 단기가. 그래서 기초 대손 충당금이 3만 원입니다. 그죠? 그대로 받으세요. 받고. 그다음에 자, 박스 가번에 5월 23일 날 대손이 발생했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3만 7천 원. 그다음에 나번에서 8월 18일 날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죠? 회수가 됐죠. 만 원이. 충당금을 늘려야 합니다. 만 원. 그리고 이제 기말 대손 충당금, 대손 예상액을 그죠? 알아야 할 텐데 어떻게 추정한다고요? 예. 기말 매출채권을 보면서 얼마 그죠? 대손이 예상되는지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 매출채권은 얼마라겠냐면 얼마예요? 500이라고 그랬고. 자, 추정하는 방법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자료를 줬나요? 답을 보니까 이 500을 보면서 얼마가 해소가 가능해요? 얼마가 미래 현금 흐름이 그죠? 유입되리라고 추정을 하냐면 얼마? 495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495만 원이에요. 그리고 얼마가 대손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5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오겠죠? 금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5만 원? 네. 아니, 5만 원이니까 4만 7천 원. 그리고 이게 가로 1 물음이고 가로 2 물음은 이것만큼 이것만큼 당연히 비용이니까 이것만큼 순이익이 감소하겠죠. 그죠? 이것만큼 순이익 감소. 네. 사실상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물음이 같습니다. 같다 아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보면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경우는요. 매출액은 총액에 대해서 그죠? 현금을 줬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개별 채권을 준단 말은 이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러면 이 500만 원 채권이 A, B, C로 있다면 300, 100, 100이라고 적읍시다. 통으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개별 채권별로 이 현금 흐름을 그죠? 추정해가지고 이 대손 예상액을 구하는 게 개별 채권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개별 채권으로 나오면 각각 계상해서 그죠? 대손 예상액을 그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자료 주고 있을 똑같이 대손 상각비 물어봤는데 일단 자료 보세요. 일단 마지막에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의 10%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손 예상액을 대손율로 그죠? 대손율을 통해서 추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다 맞추면 돼요. 자, 주어진 자료에서 일단 기초 대손 충당금이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대손 확정액이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손 해수 말 없죠. 땡처리하고 그다음에 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할 텐데 그죠? 예. 역시 기말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죠? 예상을 하는데요. 앞서 문제의 경우는 기말 매출 채권이 500이라고 줬잖아요. 이 문제는 이제 이 자체도 우리한테 이제 계산기 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거죠. 이거 얘는요, 당연히요, 기초와 예상 매출과 해수와 대손을 알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하나 더 추가로 그죠? 계산하면 됩니다. 기초가 7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상 매출이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해수가 된 게 8만 5천 원. 그리고 대손된 게 5천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계산해 보면 얘가 8만 원이 나와요. 8만 원이. 8만 원. 앞서 문제 차이 아시겠죠? 이걸 주고 시작하냐, 이걸 우리한테 또 계산기 하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대손 예상액을 찾는데 대손율을 줬습니다. 그죠? 대손율이 10%라고 그랬죠? 10%를 곱하게 되면 이게 8,000원이 되는 거고. 계산하면 이제 대상값 얼마예요? 만 원이 만 원이 대손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얼마예요? 만 원만큼 감소가 되겠죠. 자, 역시 이 문제도 지금은 토탈 8만 원에 대해서 대손율 10% 해가지고 그죠? 총액으로 접근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개별 채권별로 그죠? 문제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은 A, B, C로 돼 있을 때 3만 원, 4만 원, 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뭐예요? 각각에 대해서 대손율을 그죠? 주고 이 대손 예상액을 그죠? 추정해서 우리한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고 그죠? 네. 총액이냐 개별이냐 선택적으로 그죠? 준다는 거 아시고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지금 대손 충당금 이 대손 회계 처리에 관한 용어가 시험에 따라서 약간 이제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할게요.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표현이 오래 써왔기 때문에 이 표현대로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기준서에서는 표현이 이 대손 충당금이란 말 대신에 뭐예요? 손실 충당금으로 그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손 상각비란 비용 용어가 손상 차손으로 그죠? 표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한입. 자, 얘는 수익인데요. 시중 발굴은 대손 상각비가 나오는데 환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상태에서 8,000원인데 만약에 기초가요. 기초가 15,000원 봅시다. 자, 정기에 대손 예상된 금액이 15,000원이고 이 중에 단기에 실제로 대손된 게 5,000원이에요. 그리고 기말에 대손 예상이 8,000원이면 그죠? 그리고 이제 직전 잔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인데 그죠? 오히려 뭐예요? 2,000원이 남죠. 그죠? 그래서 이 10,000원을 2,000원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대손 상각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오히려 2,000원만큼 충당금을 줄여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000원만큼 감소해서 이걸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변 잔액이면
대손 삼각비지만 대변 잔액이면 그죠? 그 차이가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거죠. 수익 계정이 등장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그죠? 표현된다는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거요. 대손율 있죠? 대손율도 표현할 때 기대 신용 손실 그도 똑같은 표현인데요. 그죠? 기대 신용 손실률로 그죠?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이렇게 나오면 그죠? 당황하지 마시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념은 매출채권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100원이고 만약에 20원이라고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80원이잖아요. 장부 금액이. 이 금액을 이제 볼 때 총 장부 금액. 이걸 이제 장부 금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순이라는 말을 붙여도 무방한데요. 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상태의 장부 금액을 총 장부 금액을 한다는 거. 만약에 문제에서 장부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얘가 아니라 얘예요. 따로 얘를 물어보고 싶으면 총이란 말을 붙이거나 매출채권 계정 잔액이라고 그죠?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인. 일단 엄도 받을 엄도 이제 매출채권 하나인 거죠, 그죠? 예상대금을 그죠? 엄으로 받은 거예요, 엄으로. 관련해 가지고 계산 문제는요, 엄은 만기까지 돈이 안 되니까 그 엄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면 그 엄을 만기 전에 그죠? 거래은행에다가 이제 팔 수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그 엄 파는 것을 할인이라고 하고 관련된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할인 처분 일정이니까 그 할인 처분이라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그죠?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할인된 금액 그죠? 물어볼 수 있고 또 팔았다면 그죠? 우리가 돈 받겠죠. 할인된 만큼 이제 제거하고 돈을 받을 텐데 그 현금 수취액 수령액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시 뭐예요? 저희가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수가 있죠. 예. 계산 방법이 복잡해 보이는데 아예 사례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이 식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핵심 체크는 지금 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보험하고 무이자보험이 있으니까요. 양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 손실 계산하거나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계산인데요. 공식화해 있는데 좀 이따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고 쉽게 구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일은 X1년 1월 1일 만기에 6개월, 액면금액 10만 원, 이자율 6% 약소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4월 1일 날 이 은행에 이 어음을 할인했어요. 할인율은 12%입니다. 지금 가로 아래에 있는 이자율은 그 액면 표시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고요. 은행에서 할인받을 때 이자율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 그죠? 우리한테 뗄 때 적용되는 거죠. 할인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단서의 동어부 할인은 재고 요건을 충족하고 이자는 오랄 계상한다. 좀 이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무 그 재고 요건을 충족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충족을 하면 매각으로 봐가지고 처분 손실을 인식하는 거고요.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이제 차입 거래로 봐가지고 처분 손실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계상하는데 우리 시험은 10.89 그죠? 재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는 오랄 계상합니다. 역시 수업 목적상 현실에서는 이제 일할 계상을 해야죠. 다만 이제 계산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오랄로 계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으면 할인 시 돈을 얼마 받는지 은행에 판다는 그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그 팔았을 때 할인했을 때 손실이 얼마인지 더 나가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네요. 그죠? 그 다음 다음 문제 미리 보면 지금 2번은 1번과 다를 바가 없는데 차이가 뭐예요? 앞서 음은 이자보험이었다면 얘는요 무이자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자를 안 받는 거죠. 무이자보험이라는 거. 그래서 비교 정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자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해요. 그림을. 얘는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그리는 거예요. 설명 편의상 제가 그리는 거니까. 자, 일단 어음 할인은요 세 시점이 있어요. 어음을 취득한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어음 만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중간에 파는 거니까 할인 시점이 있겠죠. 세 시점으로 구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취득할 때부터 할인할 때까지 할인된 처분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기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기간은 뭐야? 할인 기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취득한 시점에서 액면 금액이 얼마냐면 액면이 10만 원이거든요. 자, 10만 출발해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그죠? 이제 이자를 받는데요. 이자가 연 6%니까요. 할인 시점의 그죠? 장부 금액은 시점을 일단 체크해야죠. 1월 1일 날 취득했고 1월 1일 날. 그다음에 6개월이니까 6월 말이 되겠죠. 그리고 3개월 4월 1일 날. 그러니까 이 보유 기간이 지금 3개월이고 그죠? 할인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건 딱 둘 다 3개월, 3개월인데 우연히 일치고 뭐 2개월, 3개월 뭐 준대로 받으시면 돼요. 일단 4월 1일 시점에서 이 어음은 3년치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그죠?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계상을 합니다. 이자를 6%로 6%로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간 이거 연이기 때문에 항상 12분의 3에서 그죠? 해당 월수만큼 계상해야죠. 계상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1,500원이 나와요. 1,500원이. 자, 1,500원 이자 더해져야겠죠. 그죠? 더해져서 이 할인 시점에서는 이제 10만 1,500원이 그죠? 되는 거야. 이 시점에서 어무 가치는 10만 1,500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계속 보유했으면요. 계속 보유했으면 얘도 3개월이니까 똑같이 15,000원이 되겠네. 그죠? 1,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만 3,000원을 그죠? 받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 지금 할인하잖아요. 처분하는데. 그래서 자, 은행 입장에서는 자, 6월 말에 1,300원을 그죠? 그 어음 발행한 사람한테 받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당장에 또 4월 1일 날 그죠?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할인 기간의 이자를 제거하고 그죠? 제거하고 할인 기간을 할인액을 제거하고 그죠? 돈을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은 만기 금액을 기초로 할인 기간 3개월치 그죠? 이자를 계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상해 보면 곱하기 자, 주의할 것은 이제 이 액면 이자율은 요 6%잖아요.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은. 그런데 은행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정한 이자율이 바로 뭐예요? 가로 안에 있는 12%죠. 그죠? 은행이 생각한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율 위험등들을 고려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당연히 액면 이자로 높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12%고요. 역시 기간이 3개월이니까 12분의 3입니다. 계산하면 할인액이 나오죠. 할인을 계산하면 3,000
90원이 3,090원, 3,090원. 그러면 이제 13,000원이죠. 아니 10만이죠, 10만. 10만 3,000원. 10만 3,000원에서 맞죠? 1,500원, 1,500원이니까 만기가 되면 10만 3,000원이고요. 여기서 3,900원이 그죠? 차감돼서 이제 주고 살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99,910원. 99,910원. 자, 이야기를 회사 입장에 보면 뭐예요? 지금 할인 시점에서 의무 가치는 가무상 금액은 10만 1,500원짜리인데 얼마 받고 판 거예요? 이게 장부 금액이고 이게 처분 대가 개념이에요. 이게 대가 개념. 그래서 차이만큼이 뭐예요? 처분 손익이 되는 건데 당연히 뭐예요? 더 적게 받고 그저 팔았으니까 더 적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이만큼 어음을 팔 때는 이만큼밖에 안 받았으니까 덜 받았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처분 손실이 얘가 1,590원. 자, 그럼 이제 물음 확인해 볼게요. X 가로 1 4월 1일 날 할인 시 현금 수칙이 얼마냐면 이거 답이죠. 현금 이만큼 받았겠죠? 이게 1번 답이고요. 현금 수령액. 그다음에 4월 1일 할인 시 그죠? 처분 손실 보면 이게 답이죠. 그죠? 처분 손실 1,590원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자, 주의할 것이 뭐냐면 보세요. 세 번째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인데 얘는 처분 손실이니까 이만큼 뭐 당연히 1,500원만큼 뭐예요? 감소, 그죠? 그죠? 하수하실 텐데 주의할 게 뭐냐면 1,590원만큼 이것만 분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예요? 지금 뭘 놓치면 안 되냐면 내가 보유한 기간에 뭐예요? 그죠? 이자 있죠, 그죠? 이게 이자 수익이거든요, 그죠? 내가 3개월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있죠? 얘도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1,500원의 그죠? 수익과 1,590원의 비용이 그죠? 반영해서 이게 미친 양은 뭐예요? 얘는 수익이니까 플러스죠? 수익이니까 얘는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얼마야? 순액으로 90원만큼 뭐야? 감소가 되는 거죠. 90원 감소. 마이너스의 말은 감소다.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계산이라면, 자, 이제 좀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요 처분 손실료 1,590원이잖아요. 이 금액은 봐보세요. 지금 이 금액을 기초로, 그죠? 봐보세요. 이 금액을 기초로 방금 이렇게 시드가 시점에서 그죠? 미래로 그죠? 오른쪽으로 넘어갔지만 다르게 설명하면 이 금액은 여기서 3,000을 더해서 1,500을 더해서도 구했지만 어떻게도 가능해요. 그죠? 이 금액에서 얼마예요? 1,500을 빼서도 가능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 금액은 1,300원, 10만 3,000원에서 할인 기간의 보유이자 할인 기간의 액면제를 뺀 금액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봐보세요. 이 금액. 왜냐면 이 두 금액을 비교해서 구하니까. 역시 이 금액도 뭐야? 이 금액도 역시 똑같이 만기 금액 10만 3,000원에서 뭐예요? 할인액을, 그죠? 할인액을, 그죠? 빼서 구한다면 굳이 빼서 구한 이 금액 계산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뭐예요? 이 금액과 이 금액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금액 비교 얼마 나와요, 이게? 1,590원이 나오죠. 그래서 손실만 물어보면 바로 이렇게 구한 게 빠를 거예요. 예.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인액에서 뭘 빼면 돼요? 할인액에서 뭘 빼요? 그죠? 할인 기간의 액면자를 빼면 반박이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가로 3번처럼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게 되면, 자, 우리는 두 가지를 계산해가지고, 이자 수익 구하고, 처분 손실 구해가지고, 그죠? 각각 구한 다음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했는데요. 얘도 단박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라면, 보세요. 결국
어쨌든 간에 결론이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1월 1일 날 10만 원짜리였죠. 그죠? 채권이, 자산이. 근데 4월 1일 날 결국 얼마가 된 거예요? 99,910원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 차이가 바로 얼마야? 90원이죠. 그죠? 이 차이가 처분, 아니,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감소가 되겠죠. 마치 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예요?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 방법 관련해가지고 기초자산과 그죠? 기말자산 비교해가지고 계산해봤죠? 기억납니까? 예.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자산과 4월 1일 날 자산을 비교해가지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자산과 4월 1일 자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에는 뭐예요?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그죠? 자산이 10만 원이었고, 자 이게 뭐예요? 4월 1일 날 팔리면서 뭐예요? 그죠? 현금에 대한 자산이 얼마야? 99,910원이니까 그럼 10만 원짜리가 99,910원이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90원만큼 감소했죠? 그만큼 이익이 감소한다. 그래서 굳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자 수익을 각각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단박에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가 없어요. 무이자 보험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훨 쉽죠. 이자 보험을 아는데 무이자음을 모른다고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부분이 요거 나머지가 똑같으니까. 자, 이 액면에서 그죠? 이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어음은 항상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죠? 계속 액면이다. 만기 금액도 액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죠? 훨씬 쉬워지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요? 10만 원 만기 10만 앞서 경우는 10만 3천 원이었잖아요. 이자 보험은. 이자 보험이 아니니까 무이자 보험이기 때문에 10만 원에 대해서 뭐예요? 할인액을 계산하는 것이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00원이 그죠? 3,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당연히 얼마예요? 현금 수취액은 얼마야? 97,000원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처분 손실은 3,000원이 되는 거죠. 처분 손실도 뭐예요? 할인액만큼이 손실이죠. 그죠? 계산 간단해지죠. 그죠? 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예요? 3,000원만큼 그죠? 감소가 되겠죠. 그죠? 이자가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10만 원과 97,000원을 비교해서 그죠? 3,000원만큼 감소 바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개 시험 시중팔구 이자보험이 나오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도 한번 무이자보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보험 일부는 이자보험, 일부는 무이자보험으로 나와가지고 그죠? 나오기도 했는데 이자보험을 알면 무이자보험 당연히 알아야 할 텐데 한 번도 이걸 공부하지 않은 입장에서 당황해서 그죠? 우리 쉽게 나왔는데 틀리기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가 당기손익금자산, 기타 포괄손익금자산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